안녕하세요. 저는 40세 정현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는 게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날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연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보냈던 몇 달과는 전혀 다른 정적이었어요. 나영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밑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깻잎장아찌,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병실에서 돌아와서도 딸을 위해 뭔가 해두려고 억지로 일어나 만들었던 것들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처방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현관 구석에는 병원 갈 때 신던 낡은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수연이만 없었어요. 나영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깨를 토닥여줘야 하나 안아줘야 하나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렇게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 순간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수연이처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나영이 앞에서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영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도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둘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그날이 수연이 없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나영이를 재우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수연이가 해주던 일들을 제가 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이불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 준비하고 머리 빗겨주고 손에 익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 누워서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침대 옆에 앉아서 자야지, 내일도 학교 가야지 하고 말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는 이제 못 와. 그렇게 말하니 나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느끼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하면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수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다 어색했습니다. 손길도 어색하고 하는 말도 어색하고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했는데 제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영이가 조금 진정되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로서 부족하다는 생각,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연이의 빈자리를 메운다는 게 단순히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던 거죠.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수연이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나영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는 게 전쟁 같았어요.
나영이 깨우고 아침 차려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저도 지각할 뻔해서 급하게 회사로 뛰어가곤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아빠 오늘 소풍이야 하고 말했는데 저는 응, 알았어 하고 대답만 하고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나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바로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나영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나영이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울고 있어요.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풍 도시락을 까먹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급하게 회의를 빠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습니다. 나영이는 교실 한 구석에서 울먹이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소풍을 나갔는데 나영이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잘못으로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나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적 없었는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먹으면서 죄책감과 분노,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냈을까요? 그날 밤 나영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영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은 파티도 열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케이크는 어디서 주문하고 선물은 뭘 사줄까 고민하다가 작년 생일 사진이라도 보자는 생각에 앨범을 꺼냈어요. 앨범을 넘기다가 수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고 나영이는 모래성을 만들고 있고 저도 드물게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연이가 아프기 전이었거든요. 사진 속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 목소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들었던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였는지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벌써 목소리가 잘 기억나지 않네.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나영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뭐해? 하고 물어서 엄마 사진 보고 있었어 하고 답했더니 나영이가 제 옆에 앉아서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엄마 목소리 기억 안 나? 순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억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이렇게 잔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써도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그렇게 잊어가는 제 자신이 수연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잊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수연이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 매일매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 면담이 있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몇 명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제가 대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고 나름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인사팀 과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을 때 이미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경기가 어렵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내보낸다는 건가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요. 퇴직금과 위로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나영이 학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벌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마저 일탄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에서 나영이한테 전화해서 아빠 퇴근한다 하고 말하곤 했는데 그날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나영이가 준비해둔 색종이 한 장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삐뚤빼뚤 써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수고했다니요. 제가 뭘 수고했나요? 일자리도 잃고 딸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아빠가 쓸모가 없나 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 일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것저것 알아보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적지 않고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그나마 퀵서비스나 야간 배송 일로 당장 급한 생활비는 벌고 있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나영이에게는 아직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중에 나영이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자랑하기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나영이가 며칠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준비한 걸 당일에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발표회 당일 교실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저는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금 위축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정장 차림인데 저는 평상복 차림이었거든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드디어 나영이 차례가 됐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빠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계속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점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혼자서도 나를 잘 키우고 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아빠가 모든 걸 해주세요. 아침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머리도 묶어줘요. 처음에는 서투셨지만 지금은 정말 잘해요. 그리고 아빠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도 가끔 우신다는 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거든요. 나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분노, 죄책감과 책임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영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가 아버지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와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전보다는 월급이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나영이와 함께 보낼 시간도 조금 더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영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나영이가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좋아하는 노래 이야기까지.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빠, 오늘 뭐 해?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장 보고 집에 가서 같이 요리할까? 제가 대답하니까 나영이가 좋다고 했어요. 수연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영이가 두부 썰어주겠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맡겨뒀어요. 길을 걷다가 나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면 기특하다고 할 거야.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그럴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응, 분명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연이를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 그녀의 빈자리를 아는 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도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무력감을 느끼지만 나영이와 함께라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영이가 제 팔에 매달려서 장난을 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둘이서도 괜찮다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무겁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